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마가 운동을 청년층에 확산시킨 인물로 미국 내 850여 개 대학에 지부를 둔 터닝포인트 USA를 이끌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는데요. 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파 진영이 결집하면서 좌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이들을 향한 해고와 보복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우파 지도자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추앙하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찰리 커크 암살 후폭풍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대만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9월인데요. 음력으로는 아직 7월이죠. 대만에서는 음력 7월을 귀신달이라고 부르는데 중원절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아직 관세와 수출 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는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국이 추후 협상에서 틱톡 합의를 계기로 현재 휴전 상태인 무역 전쟁의 출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 장을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5일 저녁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관계자들과 회담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구하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 15%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25%에서 15%로 관세 부담을 대폭 줄인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정 합의에는 도달했습니다만 세부 사항 조율이 지연되고 있어 현대차 그룹 등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고율의 관세로 일본, 유럽 업체들과 경쟁해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가 온스당 3,682.2달러로 마감해 전장 대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 현물도 이날 장중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 국채 실질 금리가 하락할 때 금값이 상승한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들어서 금값 상승폭이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79년 이후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구구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커크가 창립자이자 대표로서 활동한 우익단체인 터닝포인트 USA는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테이트팜 스테디움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모 행사 장소인 스테이트팜 스테디움은 미국 풋볼리그 애리조나 커디널스의 홈구장으로 통상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핑퐁에서 틱톡으로. 네, 맞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긴장이 높았을 때 그때 핑퐁 외교, 즉 스포츠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완화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의 요인이 무역, 안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트리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스페인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됐다라고 말하면서 오는 1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협상에 대해서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드리드 협상을 마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양측이 틱톡에 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하고서는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도 역시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심도 있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라면서 협력을 통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모 회사가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측의 개인정보나 이런 걸 넘겨줄 수가 있고 혹시 또 해킹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제정을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틱톡을 많이 쓰는 걸 고려해서 취임하고 나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중국 당국 이번에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는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 지분을 매각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거부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하기 위해서 이번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전에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게 되나요?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습니다. 요즘 오라클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레리 앨리슨 오라클 최고 경영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오라클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 관계자도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에게 다 부합한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일종의 경고성 발언 같습니다. 네. 틱톡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이번에 할애했고요. 하지만 마드리드 회담에서 관세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협상을 열고 각각 상대방 국가에게 115%포인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걸 낮춰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네. 90일씩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만큼은 낮춰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10일 날 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 협상단은 합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분명히 추가 행동 그러니까 연장을 고려하는데 미국은 열려 있다고 밝혔고요. 만약에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된다면은 미국이 히토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받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히토리 수출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만 인용해서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은 오는 10월 달에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 개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면으로 만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일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 뭐 틱톡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까지 네, 이제 맞아요. 논의가 된 걸 보면 미국이 중국과 뭐 관세 협상을 좀 네.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상대방에게 90일씩 계속 그 관세를 낮춰주면서 이걸 연장하기도 하는 거 보면 네.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요. 네. 중국도
조건이 썩 나쁘지 않다면 미국과 그렇죠.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틱톡을 매각한 것도 중국이 이걸 무역협정에서 교환카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은 틱톡 매각을 승인한 대가로 미국의 관세 인하 그리고 기술 제한 완화를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또 미중이 말씀인 것처럼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여전히 수출 통제, 지적재산권, 반도체 같은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합의는 이번 무역 전쟁의 긴장을 낮추는 첫걸음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틱톡 매각이 무역 긴장 완화에 기반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무역 전쟁에서 글로벌 경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틱톡을 포기하고 무역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70년대 핑퐁 외교에서 이제 2020년대 틱톡 외교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전방위로 번진 보이콧. 네.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시티 장악에 나서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미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 식량 안보 단계가 가자 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그러자 가자 지구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또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아일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트리니티 대학이 기부금을 가지고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가 했었고요. 그중에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종 건설과 관계된 기업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도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유럽의 사회인류학자 협회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학살 혐의를 이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런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노르웨이 있는 대학 그리고 벨기에, 스페인 이런 대학들도 이스라엘 기관과 또는 기업들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학계의 이런 보이콧 확산에 대해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든 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 분야의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8억 7,590만 유로, 우론으로 1조 4천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달에 사이버 보안, 무인기, 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단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스포츠계도 이스라엘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14일 날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알 에스파냐는 이스라엘 팀 참가를 반대하는 하면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서 결승전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불상사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 톰슨, 마크 러팔로 같은 유명 배우들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이제 홀로코스트 다른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명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누구와도 지금 같이 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전쟁인데 이렇게 네. 학계까지 넘어오는 것이 맞냐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영국 대학협회 대변인은 포괄적 학술 보이콧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패러마운트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대해서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와 평등 증진하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솔선수범하면 알게 되는 것. 네,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 토양을 정부 청사 화단에 직접 사용하면서 일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주변 바다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다, 하지 말아달라, 좀 정확히 해달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자신들의 기준에 다 맞췄기 때문에, 네. 법정에 맞기 때문에 네, 네. 흘려보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직접 해보면 아는 겁니다. 일본 시민들도 이 토양 오염을 직접 화단에 옮긴다고 하니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환경성 경제산업성 부흥청이 있는 그 도쿄에 있는 가스미카스기 청사 화단에 45세제곱미터의 제염토가 반입돼서 지금 다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55cm 깊이까지 오염토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비산을 막기 위해서 일반 흙을 20cm 두께로 더 위에 덮기는 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7월 달에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총리관저 마당에서 후쿠시마 현 외 지역에서 오염토가 발현된 두 번째 그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총리관저에는 2세제곱미터 제염토가 깔린 다음에 그게 흙과 잔디가 덮어졌다고 하는데요. 2세제곱미터 해봤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건 이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면적을 넓혀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부가 그동안의 주민 반발 때문에 이 사업이 잇따라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관저와 정부 관계 부서 이런 걸 시범 적용해서 성공 모델로 만들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염토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주택과 농지에서 오염 제거 작업하면서 벗겨낸 흙을 말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2045년 3월 달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서는 최종 처분을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간 저장 시설에 1,410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도쿄돔 11번을 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제염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은 방사선 세슘 농도가 킬로그램당 8,100을 이할 때는 공공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쿄로 옮겨진 토양의 경우 세슘 농도가 약 4,100를 기준의 절반이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0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 시민들도 맞아요. 일본이 바닷물을 내보낸다고 할 때 이게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고는 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고요. 일본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실에 충실했을 뿐이다.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이죠. 해리 왕자가 네. TV 출연하거나 자서전 출간하면서 왕실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리 왕자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자신은 진실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12일 날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지저분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떠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선의 방식으로 양심껏 깨끗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영국 왕실 업무에서는 완전히 이제 나온 거죠. 공적 활동은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네. 부인인 메건 마클과 함께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19개월 만에 아버지 찰스 3세를 만난 거라고 합니다. 해리 왕자가 뭐 아버지 그리고 이제 형 윌리엄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그렇죠. 또 사생활을 영국의 그 옐로페이퍼, 그러니까 태블릿 신문들이 막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스페어였다, 여분이었다 이런 의미로 스페어라는 자서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뭐 해리 왕자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믿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영국의 언론들과 소송하는 것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메건 마클이 자신에게 그냥 진실에 충실하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인의 말을 잘 듣고 그걸 의지하는 말을 하면서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해리 왕자가 10년간 군복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창설하면서 특히 상위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삶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엄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또 불편해지는 맞아요. 쪽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가 또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영국 왕실은 더욱더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3살 외로움 80까지 간다. 네. 예.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40%나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중국 수도 의과대학 연구진이 17살 이전에 경험한 외로움과
중노년기의 치매, 인지 저하 등 이런 거 관계가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번 연구는 건강 은퇴 장기 추적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균 나이가 58.3세인 노년층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7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질문 1번은 17살 이전에 자주 외롭다고 느꼈습니까? 이고요. 질문 2번은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해당된다라고 말한 사람 그룹 하나 나누고요. 네. 둘 중에 나는 하나만 그런 것 같다라는 사람 한 그룹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룹을 나눠서 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외롭다고 느낀 그룹, 그러니까 1번과 2번 다 느꼈다라는 그룹은 네.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룹에 비해서 노년기 치매 위험이 41%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성인이 돼서 외롭다고 느낀 것은 나중에 노년에 치매 발병과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어릴 때 외로움이 있다면 이걸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한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친구랑도 좀 잘 지내고 누구를 만나고 또 지역사회 학계에서 이렇게 네. 아이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다음 뉴스를 보면 네. 꼭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다들 한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동이 많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아이들이 하나라서. 나중에 자라면 또 그런 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끔 외롭다는 말을 하긴 하던데 음. 좀 잘 놀아줘야겠네요. 그렇죠. 눈도 자주 맞춰주고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안아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락시 뮤직의 More Than This 함께 듣겠습니다. I could feel at the time there was no way of knowing for the reason in the night who can say where they're going as free as the wind, hopefully learning why the sea on the tide is no way turning. More than that, you know there's nothing more than that. Tell me one thing more than that. There's nothing. It was fun for a while. There was no way of knowing, like a dream in the night. Who could say where we're going? No caring no more. Maybe I'm running while the sea on the side. There's no way turning. More than that, you know there's nothing more than that. Tell me one thing more than that. No, there's nothing. More than that, nothing more than that. More than that, noth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정제된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SK텔레콤 측이 국제 해킹 조직이 SKT 고객 데이터를 판매한다며 해킹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SKT는 해커가 다크웹에 올린 샘플 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135.21로 7월보다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홍유선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9월인데 음력으로는 아직 7월이죠. 대만에서 음력 7월이 특별한 달이라면서요? 네, 대만에서 음력 7월은 귀신달로 불리는데요. 네. 이 귀신달은 도교의 직관대제 탄생일인 음력 7월 15일 중원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원절은 중국에서 이주한 한족에 의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네.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는 일부 현지화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귀신달은 저승의 귀문이 열려 귀신들이 이승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왜 하필 7월에 귀문이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설은 도교에서 유래된 설인데요. 도교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을 관할하는 신인 직관대제가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이 그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음력 7월에 귀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 불교에서 유래된 설도 있는데요. 불교의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여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 날이 음력 7월 15일이었고 그날 연 법회를 우란 분해로 불렀습니다. 네. 그 후 음력 7월이 귀문이 열리는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대만은 도교 신도가 많은 국가라 앞서 말씀드린 도교의 직관대제 관련설이 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원절이 이제 가운데 중자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상원절, 하원절도 있습니까? 네. 대만에서는 원소절이라고 불리는 상원절도 있고요. 네. 또 하원절도 있습니다. 도교에는 삼관대제라는 세 명의 신이 있는데요. 네. 그들의 신은 천관대제, 지관대제, 수관대제입니다. 이들은 형제관계이고요. 각각 음력 1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 음력 1월 15일은 상원절, 7월 15일은 중원절, 10월 15일은 하원절이고 이 세 개를 합쳐 삼원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원절은 천관대제, 중원절은 지관대제, 하원절은 수관대제의 생일입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직관대제 생일이 이제 중원절인데 대만에서 이날을 열리는 특별한 행사도 있나요?
네. 음력 7월 15일에는 중원제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올해 중원절은 지난 9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 이날에는 직관대제에게 감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특히 대만 북부 항구 도시 지롱에서는 올해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롱 중원제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171주년을 맞은 지롱 중원제는 대만의 국가무형문화유산이며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중원제 중 하나입니다. 네. 지롱 중원제는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대만인의 단결과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원래 청나라 시기 대만으로 이주한 한족은 서로 출신이 조금씩 달라서 경제, 토지, 종교, 문화 방면에서 여러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만의 북쪽 항구도시 지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서 빈번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던 중 1855년 푸젠성 장저우시 출신과 취안저완시 출신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그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쪽 선현들이 노대 공묘라는 사당을 짓고 양측 희생자들의 유고를 합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각 종친회가 중원제의 핵심 업무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행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은 같은 소속감과 단결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대만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 중원절이나 음력 7월에 대만 사람들이 좀 금기시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만 음력 7월에는 여러 금기가 있습니다. 특히 음기가 강한 시간대나 장소를 피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 물놀이, 저녁 외출, 어두운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가급적 음력 7월을 피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해온 배고픈 귀신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집 밖에 음식을 차리고 망자가 저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첸이라는 노란색 가짜 종이돈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고픈 귀신을 달래어 그들로부터 해코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음력 7월 15일 중원절에는 귀신의 달 중에서도 음기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귀신이 왕성하게 이승을 돌아다니는데요. 네. 이날 대만 사람은 직관대제, 조상신, 지역 터주신의 감사함을 표하고 굶주린 귀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날의 제사상은 설날 상차림 만큼 풍성하다고 합니다. 네. 제사상에 어떤 음식들이 올라갈까요? 네, 그 상차림은 가정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공통적인 기본 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닭, 돼지, 생선 이 세 가지 육류로 만든 음식과 사계절을 의미하는 4개의 과일을 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귀신에게 먹어도 좋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음식 사이에 향을 꽂습니다. 네. 이처럼 중원절은 대만 현지인의 관념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향후 중원절을 중시하는 국가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기타 교류를 할 때 참고하시면 여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만 중원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미국의 우파 활동과 찰리 커크의 사망 후폭풍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는 극우 등 우파 세력이 결집하고 있고요. 좌우 진영의 이념 대립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찰리 커크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야겠죠? 설명해 주시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2번이나 당선되면서 미국 우파의 이제 주류가 된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 이 마가 진영에서 아주 유력한 청년 활동가입니다.
이 구적 성향의 파퓰리즘인 마가 운동을 청년층에게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18살 때 공동 창립한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가 미국 최대의 우파 청년 조직으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미국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라 뭐 이런 제목하에 공개 토론이나 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연설과 쇼법 등으로 보수적인 이념을 이제 전파해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총기 규제, 페미니즘, 그러니까 다양성 (DEI라고) 자유주의 세력이 추구하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운동 이런 걸 다 반대하고 네. 이민자, 성소수자도 반대하고 특히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뭐 이런 보수적인 이념을 갖다가 아주 전파해 왔죠. 네.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그가 창립한 터닝포인트 USA는 지금 미국 대학 850개 캠퍼스에서 지부를 둔 거대 조직이고 지금 뭐 700억에 가까운 모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커크는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추종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네. 틱톡에서는 700만 명,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850만 명, 유튜브에서는 400만 명, 뭐 이런 쪽에 팔로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와 백악관에도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트럼프와는 2017년에 첫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 뒤 한 100번이나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재선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J.D. 벤스 부통령을 네네. 그가 이제 추천하고 밀어가지고 부통령 후보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아들 주니어 트럼프와 같이 그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가 청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찰리 당신에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 죽기 전에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2대 총에 맞아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토론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하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네. 총격을 당한 찰리 커크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애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의장대 운구를 커크한테 제공하고 J.D. 벤스가 직접 커크의 운구에 참여하는 이런 파격적인 의전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망 이후에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외국에서도 지금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죠. 대대적인 추모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USA 주최로 오늘 21일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공식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약 7만 3천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데 이미 아마 꽉 찰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참석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모 모금액이 600만 달러 약 83억 원 이상 모였다고 하고요. 유럽 곳곳에서도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터닝포인트 USA가 글로벌 우파 연대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을 갖다가 극우 이념을 전파하다가 숨진 순교자로 지금 추앙하는 그런 움직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네.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네. 보기 드물게 11만 명에 되는 극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설 대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인이죠. CEO가 네. 네. 커크의 죽음을 두고 좌파를 살인 정당이다. 뭐 이런 말을 같이 했습니다. 네. 유럽 각국의 주요 극우 혹은 우파 지도자들도 커크를 애도한 공식적인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집권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칼리 커크를 두고서 31살 청년이 자신의 신념을 용감하게 지켰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이를 기뻐한 이들이 있다. 이탈리아 좌파가 폭력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는 풍토에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이렇게 좌파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도 우리는 신앙과 자유의 진정한 소주를 잃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진보 자유주의 좌파가 벌인 극조적인 증오 캠페인의 결과다. 또 역시 좌파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리 대표도 좌파의 비인간적인 언사와 불관용은 정치적 폭력을 부추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네, 하여튼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지 뭐 미국 내에서 영향력은 이해가 가는데 국제적인 어떤 우파 극우 연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극우 파퓰리즘 성향의 대통령이 2번에 당선되면서 당연히 미국 바깥으로 우파 파퓰리즘이 흘러나가게 된 건 당연하겠죠. 이미 뭐 그전에도 유럽에서는 약간 극우 정당들이 바로 하면서 그렇죠. 세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운동과 커크 자신이 국제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크는 지난 5월에 영국, 최근 이번 달에 죽기 직전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열렸던 지난 5일과 6일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잘 알다시피 한국의 그 극우 세력들이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다.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이 대회에서도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이 커크가 참여를 해서 동조를 한 거죠. 네, 네. 커크가 한국을 갔다고 나서 한국에서 지내어 보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봤는데도 치안이 참 안전하더라. 이민자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최근에 한국에서는 젊은 층들의 결혼 비율이 10% 정도가 외국인과의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한국의 치안이 깨끗하다는 건 이민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치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커크가 설립한 단체 터닝 포인트 USA는 지난 2019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 정치 운동에서 국제 연대라는 것은 진보 쪽의 약간 전유물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대규모에 따른 대규모 이민과 부의 불평등으로 노동자 계층과 전문층들이 불만을 품게 됐는데 이들을 갖다가 진보나 좌파 세력들이 품지 못하면서 이 극우화된 경향이 있죠. 이런 걸 틈타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우파 연대, 극우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찰리 커크 사망 이후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그렇죠. 뭐 정치적인 탄압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서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가 사망하자마자 미국 마가 진영의 인사들이 좌파 소행이다. 좌파와 민주당은 살인 정당이다. 그들이 손에 피를 묻혔다. 이런 비난을 하면서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롱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색출해내서 처벌하겠다. 네. 뭐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구호가 정중하게 애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과를 겪을 것이다. 뭐 이런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커크가 숨진 지난 10일 영상 담화에서 급진 좌파 쪽 인사들이 찰리 같은 훌륭한 미국인을 나치 및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범 범죄자에 비교했다. 그런 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테러리즘에 직접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 그룹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등 주요 의제의 설계자인 초강경 우파 인사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정책실장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마가 진영의 유력한 인플루언서인 케이트 밀러도 소셜미디어에서 당신들이 우리를 나치로 인종주의로 부른다. 당신들이 손에 피를 묻혔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파 작가이자 블로거인 맵폰이라는 사람은 찰리 커크의 암살은 미국판 독일 의사당 방화다. 이렇게 규정하고서 좌파에 대한 완벽한 탄압의 시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 의사당 사건이라는 건 1930년대 초반 히틀러가 총리가 되자마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의회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을 해산하고서 나치 독재 체제를 완성한 사건입니다. 네. 마가 진영 내부에서 이 사건을 갖다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커크의 죽음을 하여튼 조롱했다는 명분으로 이미 광범위한
단속과 탄압이 시작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백악관이 자유주의 세력이나 좌파 세력들에 대한 면세 조치 그리고 이런 없애고 반부패법 적용하겠다. 그리고 혹시 폭력에 연관돼 있으면 테러 단체를 규정하겠다 해서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파악하고 분류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J.D. 벤스가 찰리 커커쇼를 자기가 직접 진행하면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억만장자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로스의 그 오픈 소사이티 재단이 좌파들한테 돈을 대주고 있다. 그래서 이 면세 조치가 그들한테 주는 면세가 정당한 것인가 살펴보겠다. 그리고 테러 단체를 갖다가 폭력에 연루된 좌파 단체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해고 정직당하는 네, 정직. 예, 네. 뭐 이런 이미 얘기도 로이터 지금 통신에서 뭐 15명이나 그렇게 네, 됐다는데 네, 아마 네. 이건 며칠 전 얘기니까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생전에 찰리 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도 예. 앞서 말했지만 찰리 커크 기본적인 얘기는 이민 성소수자 네. 이민자와 성소수자 그리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그런 네. 식의 상당히 강경한 보수주의를 갖다 전파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레이트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리라 그래서 네. 지금 미국 사회는 유색 인종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흘러 들어와서 기존의 백인들을 대체하고 있다. 대교체 이론, 음모론 같은 거죠. 이런 걸 중심을 두고서 자기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커크 역시 정치적 폭력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직전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자택에서 망치로 머리를 폭행당했는데 그 용의자를 갖다 자꾸 옹호해 줬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어떤 놀라운 애국자가 중간선거에 진정한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은 거기 가서 그 친구를 구출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부적절한 성관계 유혹을 하려다 일이 틀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당시 공화당의 클레이 히긴스 의원이 했었는데 네.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번에 클레이 히긴스 의원은 이 커크의 죽음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든 플랫폼에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커크는 대표적인 총기 규제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 총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마다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서 그것은 미국의 총기 규제를 활용한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한 납득할 만한 대가이다. 그래서 그 죽음들이 가치가 있는 것 죽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기 규제를 위해서 총기 자유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건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임신 중지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는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10살짜리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급진적인 학자들을 폭로하는 교수 감시몽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이런 프로젝트 운동을 벌였고 자유주의 관점은 사악하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나쁜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미국에서 탄신일이 국경일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민권법은 미국의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유산이고 이제 이걸 갖다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많이 했었던 네. 그런 사람인데 커크의 사망 여파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네, 뭐 한국에서도 뭐 시청 앞에 뭐 커크를 추모하는 뭐 추모대가 있다고 하더군요. 뭐 하여튼 정치적 폭력을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안착권 일고 우리가 모든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겠죠. 근데 앞서 제가 소개시켰던 그런 견해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조하지 않을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적 견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향해서 그의 죽음을 조롱했다. 그리고 단속하고 탄압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나서고 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는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커크가 사실은 나를 갖다가 틀렸다고 증명해보라 이런 식의 토론을 벌이면서 정책 뭔가 토론을 조회했다고 하는데 그 토론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너 범죄자지 얘기를 하면은 그 범죄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네가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토론 방식을 벌이고 있던 미국의 마가 진영이나 커커 그런 식의 버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 주장이 뭐가 잘못했는지 네가 증명해라. 이런 식의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왜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예. 어쨌든 간에 커크를 그렇군요. 순교자로 추앙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대립과 양카가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의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까지 그냥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 진영과 마가 진영은 더욱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또 심화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당연히 싶기도 미국에서 하고요. 이런 계속 분출돼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약간 극단적인 세력들이 여기에 자극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그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서 정치적 폭력은 반대하면서도 서로의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찰리 커커 암살 이후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